이게 콘돔 얘기를 해서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콘돔이 아니라 여성용 피임약이 들어있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여자 몸에 괜찮아요? 피임약은 분명히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무해해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호르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피임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팔에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삽입을 해놓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면 한 팔에 한다고요? 팔에 몸 안에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6개월 요즘에 아니, 팔에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패치 같은 거? 아니요. 그 삽입을 해요. 아. 조그마한. 예. 지금 콧구멍에 감정이 지금 이럴 거면 구성현 선생님이 그러게요. 아니 뭐 그런 사연이 왔으니까 지금 뭐 선택이지만 아까 그런 정도의 호감은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언니의 얘기였잖아요. 저도 그럴 때 그냥 보여주면 이걸 왜 보여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끊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좋아하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아니면 다음번에 또 이러면 1년 번호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있나? 유통기한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도 있고. 아 근데 내가 듣기로 지갑에 콘돔 넣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왜? 그 열 때문에 쉽게 변질기. 뚫린다고. 라텍스가 녹아서 콘돔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대요. 몸의 온도가 높으니까. 콘돔은 항상 신선한 걸 쓰세요, 여러분. 갓 잡은 거. 신선한 거. 신선한 거. 제철 콘돔. 그렇네. 오래전에 만든 거나 뭐 이렇게 진짜 유통기한이 지난 거나 그런 것들은 안 좋겠죠. 안 좋다고 그래요. 저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그래요. 인턴 생활하고 있는 고서연이라고 합니다. 한이고 씨 오늘 저희와 함께 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대학생이요. 고등학생은 좀. 야, 이건 작업 멘트인데 원래 남자들이 하는 작업 멘트인데. 아니, 대학생들의 특기가 그거예요. 저 뒤에 지금 사진 쫙 보이죠? 네. 미국에서는 그 사진들을 찍으면 벽에다 다 하나씩 저렇게 붙이거나 나열하는 게 되게 자주 진짜 하는 뒤에 쫙 일인데, 무슨 망국기처럼. 네, 이거. 일들이에요. 만국기. 아저씨. 저 거울로 침대도 보인다. 네. 침대죠? 친구요? 침대. 침대. 아, 친구라 그래서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 나오라 그래요. 괜찮아요. 뒤에서 웃고 있네요. 근데 갑자기 거울에 누구 비치면 되게 무섭겠다. 약간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지금. 거울 배치가. 카메라 필수 같다. 저희 강아지랑 같이 있어요. 강아지가 있구나. 아이고. 넌 다 알고 있지? 이름이 뭐예요? 소비요. 이뻐. 아유, 귀여워. 네. 첫 번째 사연 그 12시에 결혼한 집인 거 모르고 귤을 준 여자 있잖아요. 네. 예,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는 그린라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옆집 여자는. 근데 그냥 부인 입장에서는 어깨 으쓱 잠깐 하고 넘어가고. 으쓱한다는 거는 자랑스러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본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진 여자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실은 제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로 헬스 트레이너를 잠깐 했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 아이고. 예. 여자 회원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한 명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육감이 여자의 육감으로 딱 제가 좀 거슬리는구나. 한 번은 제 남자친구가 쓰는 전용 물병을 그냥 말도 없이 가지고 가서 입을 대고 마시는 거예요. 아, 나는 네가 만약에 네가 다른 여자한테 예쁘게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면 나는 너랑 절대 만날 생각 없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서 콘돔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안 써요? 인사해야지. 인사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제 남자친구는 모르겠고요. 안 쓴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런 걸로. 아니 그냥 주변에 이제 친한 오빠들이 많아요. 근데 콘돔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들을 많이 봤어요. 지갑에. 콘돔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툭 이게 그러게 나올 수도 튀어나오면은 있잖아. 야 되게 난감할 것 같은데. 왜 지갑에 그건 저는 되게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얘기예요. 콘돔을 지갑에 어린애들, 고등학교 애들 그런 애들은 가끔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녀사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코비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요. 뒤에 친구들도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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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본이에요 지금? 일본에 계세요? 동경이요. 동경.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일본에 있는 동안 계속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있었죠. 일본 남자는 어때요? 쪼잔해요. 쪼잔하다고요? 여기 남자 MC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 어떤 분하고 가까워요? 허지용 씨? 맞습니다. 허지용 씨 어떤 면모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남자친구랑 좀 닮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 전 남자친구랑 좀 닮았어요? 쪼잔한 남자친구랑. 일본 남자들도 지갑에 콘돔을 많이 넣고 다녀요? 그렇게 준비성 있는 사람 저는 못 만나봤어요. 갖고 다니는 사람이 예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 갖고 다니는 거. 밥을 먹다가 잠깐 사두는 거 좋은데 항상 행운의 부적처럼. 아니 아버지가 잠깐만 통화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거 귀엽잖아요. 이상하죠. 달려가는데 아빠도 저는 뭐야. 차라리 저렇게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더 일에 막 되게 지쳐 보이는 느낌이랄까? 남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막 산더미 같은 책자들이 있고. 근데 원래 이쪽 관계 사람들이 좀 없어요. 맨날 잔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상 디자인 쪽 가시나 봐요. 뭔가 의류에 관한 건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야, 새해는 예쁜 사랑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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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24살 정호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핀란드에서 온 예레라고 합니다. 28살, 88년생. 88년생이요. 한국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죠? 네, 있어요. 지금 300일 정도 만난 여자친구 있어요. 영국에 거주하는 네팔 여성이 한국에 오면 이 남자랑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저도 친구 중에서 이렇게 롱디 한 사람도 있고 그걸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이 롱디라고 하니까 참 재밌네요. 아니, 지금 지갑에 콘돔 있어요? 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 오늘은 없어요? 네, 오늘은 없어요. 핀란드에서 그거 문화예요. 그 남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도 갖고 다녀요? 네, 다 다녀요.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진짜 핀란드 사람들은 껌을 많이 씹어요? 자기 전에? 삐바. 엄마들이 얘기할 때 치카치카 해주는 거 귀찮으니까 그 대신 그냥 해주고 그 어른들은 별로 안 먹어요. 네, 먹고 싶으면 먹을 때 되고. 그래요. 삐바라는 말이 있어요? 네,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비바. 알겠습니다. 만자사냥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공부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귀엽다. 지난번은 이렇게 넘어가서 한고은 씨를 만났는데 오늘은 이제 같이 네. 넘어가는 거죠. 예. 어떻게 모시고 갈까요? 가마. 이거. 그거 재밌겠다. 이렇게 했는데 혼자 이렇게 걸어. 저는 튼튼한 두 다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요거 갖고 가시죠. 두고 가야 되죠? 형, 이거 챙겨. 사랑의 잠시 멈춤 그린라이트를 꺼져 시작합니다. 마녀사냥 공식 탑라인 탑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입니다. 모델 하나님 씨입니다. 함께 홍보선 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허지웅 씨 인중땀의 원천. 탑배우 한고은 씨입니다. 어떠셨어요? 허지웅 씨?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죠.
배 탔네요 오늘. 아니 어디 갔어요? 어떤 거? 저희 대우들한테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트레이 바르는 거야? 예. 자주 보니까 이제 별로 감흥이 덜하죠.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2부부터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멀게 뵀는데 1부는 좀 가깝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막 동일하더라고요. 한국어 씨 말이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그래? 그래요. 아니 잠깐만. 얌전한 얼굴 저게- 보는구나. 저희 제작진이 그런데 뭐 예전에 대중 목욕탕 다닌다고 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어우 정말요? 네. 다른 사람들이 손님들 생각을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여성 전용이고요, 일단. 찜질방? 사우나예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대중목욕탕 가본 지 한 15년 넘었어요. 아 정말? 15년 전에 문신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네, 문신에 시간 대해서 먹어요. 그런 하는데. 생각이 맞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써 있어요. 아니야 근데 또. 진짜 여자분들도 문신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많아요. 많이 오고. 아니 일본 탕을 갔는데 거기는 원 포인트 타투도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갔던 분이 심슨 문신이 있었는데 요만한 심슨 문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붙이고 들어가야겠다. 별말 없나 보다 했는데 일본은 아주머니가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남탕에. 아주머니 들어오셔. 나가라고 심슨. 심슨 나가라고. 심슨이랑 같이 나갔어요. 진짜 대박이다. 일본은 아주머니가 들어와 청소하시고 그리고 물 온도 재시고 따뜻해요. 이러고. 진짜. 예전에는 목욕탕 가면 그냥 혼자 온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등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항상. 저 등 좀 모르는 밀어주실래요? 사람한테요? 네? 가능하죠. 등 밀어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도 등 밀어주고 서로. 떼프 맛이. 떼프 맛이 맞아요. 근데 예전에 문신한 분이 제 중학생 때인데 일로 와보라고 너 등 밀어줄 테니까 밀어달라고 하는데 뭐 중학생 때니까 얼마나 무섭고 약간 이상하고 세게 밀면 문신이 지워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살살하면 세게 하라고 하고 그게 억울한 게 이게 그냥 이게 살색이면은 그냥 때가 막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거는 때가 잘 안 보여요. 시원하게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제 친구가 때를 미는데 남자는 의도치 않게 몸이 변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전혀 생각이 없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엎드려서 이렇게 때를 밀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변한 거예요. 인체 그래서 심리죠. 아저씨가 뒤돌으려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뒤 돌면서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구차하게. 자, 이건 어때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별로야. 그러면 신경 쓰여요. 이건 좀 여자의 비애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시경 씨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제일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어느 날 성시경 씨한테 고백을 해요. 난 사실 네가 좋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글쎄 누가 저를 당신으로 불러주기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되게 당황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는 하겠죠. 지웅아 걔는 아닌 것 같아라는 말 할 거잖아요. 안 해요? 아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서 요는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 지금 이렇게 돌려 무슨 말인지 잘난 알죠? 척한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남자가 우선순위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오늘은 또 어떤 연인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네, 끈다 1번, 안 끈다 2번에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듣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올해 30대로 접어든 30살 여자입니다. 5년째 만나고 있는 동갑내기 남친이 있는데요. 제 남친은 무뚝뚝한 저에 비해서 애교도 많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줘서 늘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친이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자주 갈아타서 조금 걱정입니다. 남친 처음 봤을 때가 25살이었는데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1년을 쉬길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처음엔 토익한다면서 영어학원을 끊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했는데 몇 달 다녔나? 갑자기 어디서 중국이 뜬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중국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빠져있더니 그것도 오래 못 갔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지금 중국어 할 때가 아니라면서 IT 회사 목표로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하는 둥 마는 둥 늘 말로만 공부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땐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술자리 갈 때 다 가고
자기 놀 거 다 놀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결국 시험 떨어지고 그냥 포기하더니 또 한참을 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저도 어려서 어차피 몇 년 후면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볼 텐데 어릴 때 추억이나 많이 만들어야지 했었어요. 그리고 남친 집이 꽤 잘 살거든요. 땅 부자예요. 남친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하셔서 전라도에도 땅도 좀 있으시고 건물세 받는 곳도 많아서 꽤 풍족하게 생활하시고요. 게다가 남친이 부모님 결혼하시고 10년 넘게 애가 안 생기다가 귀하게 얻은 외동아들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남친 부모님이 직장이나 일 때문에 남친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남친 친구들은 남자친구한테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났냐고 부럽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럼 남친은 그게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이냐? 이러면서 한 번도 그 돈 탐낸 적도 없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대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늘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 시세를 관심 있게 체크하고요. 남자친구 놀 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꼬박꼬박 잘 받았습니다. 귀엽다. 그런데 남친 사귀는 5년 동안 직장 문제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남친이 우리 나이도 있으니 내년 봄쯤에 결혼하자 하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금도 회사 간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으면서요. 자기 직장 들어가서 좀 안정되면 그랬더니 친한 동네 형 소개로 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형이 남친에 대해 말을 잘해준 덕분인지 쉽게 들어갔죠. 이제 자리 좀 잡나 보다 했는데 일자리 소개해준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친 좀 어떻게 해보라면서 곧 잘리게 생겼다고요. 회사 다니면서 무슨 사고라도 쳤냐고 물었더니 남친이 밥 먹듯이 지각을 한대요. 애 괜찮다고 칭찬해놨는데 얼굴도 못 들겠다면서 잘리기 전에 저한테 아침마다 전화해서 좀 깨워주라고요. 그 형도 남친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면서 오죽하면 저한테 모닝콜 좀 해달라고 부탁하겠냐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깨워주려고 전화를 하면 여러 번 해도 못 받거나 아님 받아도 나 일어났어 하고 또다시 잠들어서 지각을 해요. 원래 남친이 잠이 많은 편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원래 놀고 먹을 때였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일할 의지가 없는 건지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실망스러웠죠. 그 회사도 다닌 지 6개월 만에 자기랑 안 맞는다고 또 때려쳤어요. 결국 회사 소개해준 그 형이랑도 이상해서 사이도 틀어졌고요. 남친 부모님들도 결혼 얘기 슬슬 꺼내시고 제 친구들은 지금 남친이랑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을 텐데 뭐가 문제냐고 나중에 가게나 몇 군데 해달라고 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책임감 없고 생활력 없는 남친을 믿고 결혼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남친이 성격도 밝고 쾌활하고 사람이 모낭구석이 없어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저희 속궁합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결혼 얘기 꺼내고 나서도 직장에 대한 조급함이 전혀 안 보이네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보단 그래도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먹여 살릴 정도로 책임감 있게 일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력서는 왜 내지? 의지는 있는 아니 건데. 무슨 의지가 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없잖아요. 꿈이 없지. 그냥 무직 말고 유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뭐로 일 쉴 때가 더 돈 많고 여행 다니고. 근데 지금 이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류의 너그러움과 어떤 느긋함은 돈이 있을 때 생기는 느긋함과 자유로움이고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종류의 그 느긋함과 그 여유로움은 사라져요.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부동산이나 이렇게 땅재벌이다 이러면 그냥 시집 가라고 할 텐데 이 남자는 생각을 해보면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을 하든 자기 거를 하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기회가 거의 부족한 사회인데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의 근원은 나한테는 얼마든지 두 번째 세컨드 찬스가 있다라는 데서 오는 거잖아. 이런 사람한테 어떤 책임감이 생길 구실이 없지. 자기 스스로도. 야, 이해는 가요. 여자분들은 다 안 껐어요 일단. 한고은 씨는 어렸을 때부터 땅 부자가 좋았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역시 부자는 땅 부자가 최고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생각하는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해야 하는 남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여자는 일단 얘기하기가 난 이 남자를 사랑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역할을 바꾸세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다면 역할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네. 여자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혹시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이런 거에 잘 모를까 봐. 그게 이제 아빠 땅이긴 하지만 사실 나중에 그거를 혜진이가 그걸 모를까요? 예, 이런 게 그리고 그걸 나중에 물려받았을 때 세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1년에 5천만 원씩 나눠서. 아마 광고까지 알고 있잖아.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큰 포인트는 뭐 특별하게 나쁜 구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책임감 없는 것 정도는 뭐. 역할을 바꾸면 한공 씨 말대로 이 결혼 생활은
잘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예. 아니. 예. 아유, 어이구 지금 양보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이건 맞지? 여러분, 전화 끊어. 자기가 먼저 끊어. 아니 자기가 먼저 끊어. 자기가 먼저 끊으라니까.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끊는 거다. 하나 둘 셋. 왜안 아 진짜. 그거 있잖아.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안 껐어요. 박정우 씨도. 사실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라면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로 책임감 있게 일도 해야 되고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원하는 게 날 먹여 살려주고 안정적으로 같이 살아줄 남자라면 이 남자분은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그냥 속물이 되고 말고 다 떠나서 너무 좋은 옵션인 거죠. 결혼이라는 건 연애랑 완전 다른 장르잖아요. 이 가정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검증하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이런 종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는 책임감 자체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다. 불안하다는 얘기잖아. 그 책임감이 없다 있다를 한 여자를 그래도 6년 5년 정도 그럼 만나고 이제 우리 나이 찼으니까 결혼할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남자의 마음에서만 판단하기는 너무 짧은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사람에 지금 대한 중요해요. 황고은 씨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라고 마음이 흔들리긴 하네. 착해졌다. 허준 키세요. 하지 않아요? 여자에 대한 책임. 그게 시원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저 예. 되게 결정들이 힘들지만 한혜진은 기억도 안 나죠? 본인이 땀 흘리지 않고 얻은 형 땀 흘려 지금. 본인이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를 얻은 사람의 성격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는 저는 눈동자 흔들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래. 근데 또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여기서 또 철사 막 그러니까 키면은 사실 맞아. 고기까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키잖아요. 이세윤 씨는 다시 켰어요? 저는 책임감이 없으면 사랑에 대한 책임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보니까 연애한 5년. 기간이 벌써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동안 책임감 있게 그 만나는 건데. 애정 표현도 많이 해준다고 하고 또 속궁합도 잘 맞는다는 거 보면 둘이 여행도 계속 가고. 속궁합이 잘 맞으면 전 책임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호준인데 이게 뭐예요? 남자가 책임감 없으면 속궁합이 좋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소히 따지는 것보다 연애가 아니고 결혼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와 내가 추구하는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행복에 대한 조건에 그래. 대한 수치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으라면 외동아들이라고 그랬나요? 형제가 없어요? 왜도 일단 하자. 결혼하자. 그래, 일단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한고은 씨는 몇 살 때 독립했죠? 저는 중3 때부터 일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3. 그래요? 네. 중3 때부터? 용돈을 얘기하는 거야? 뭐 학비 같은 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학비도 제가 다 벌어서 진짜요? 네. 아, 저랑 같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어지영 씨는 진짜 아르바이트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어요. 저도 읽었어요, 책. 어우,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땀 흘려 얻지 않은 그런 뭔가의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틀렸으면? 좀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된다면 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인터넷에 되게 떠돌았었잖아요. 뭐 이거 사서 껍질만 핥고 버린다. 저 어렸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우리 가족만 가면 심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들 데려가는데 그 제가 돈 다 대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만 가면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들이 있고 그렇게 가족들도 친구 데려가야 돼.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도시 하나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어요. 나라를 하나 만들어. 예, 율도국 만들어, 율도국. 한고은 씨는? 저는 뭐 스크립트 받았어. 아, 이거 마음에 들어. 남자 배우 장동건? 아니야, 허지웅 그리고 이건 이렇게 바꾸고. 말도 안 돼. 음악이라서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돈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아 나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남자 속옷 회사 하나 차리고 싶은데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 되고 싶어. 그래서 모델을 쓴다면 누구 쓸래요, 오빠? 허지웅? 할거 많아서 좋겠다. 그러게. 지웅이 형 엉덩이 없어. 내가 볼 때 너 부자 안 돼도 저 둘만 부자 되면 계속 광고료랑
자, 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연자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결론은 저희가 내드릴 수 없죠. 전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단지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남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를 제외하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 열심히 먹여 살려줄 남자가 필요해 라고 믿으면 정말 먹여 살려줄 남자밖에는 구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볼 거야, 태도를 볼 거야, 혹은 뭘 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적합한 어떤 행복의 레시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자기가 살면서 추구하는 삶의 소중한 것들의 순서들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 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방청 오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여자들이 이것도 또 여자들이 많아. 뭐야? 여자가 더 적어. 여자가 적어. 반 정도. 의외로 좀 많이 누른 편이죠. 그러게. 의외로 많이 누른 편이에요. 혹시 뭐 의견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어떤 의견이든. 괜찮아요. 난 이 여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본다. 어딜 너만 행복하려고.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신동엽 씨 거 하시는가 봐요. 귀가 약간 빨개지시는데.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대입시켜 보면은 제 남자친구도 진짜 사이 많거든요. 그래도 꼭 가야 될 거는 절대 안 늦어요. 그리고 그냥 존경이 안 될 것 같아서. 존경이 안 존경할 된다. 수 없죠. 야, 저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몇 주 만에 한고은 씨가 다시 나온 거죠? 이제 보정 아닌가요? 1년 만에 왔죠. 1년 만이네요. 작년에. 그러네. 1년 만, 아유야, 1년에. 그거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자주 모시기로 해놓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1부부터 함께 했는데. 처음부터 조금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너무 즐거웠고요. 나중에 회식하실 때 꼭 한번 불러주세요. 예, 진짜 너무너무 함께. 진짜 얘네들 안 온단 말이야. 한고은 얘 씨만 안 부를 와. 것 같아, 한고은 그지? 씨만. 그지? 연락 안 와. 그래, 우린 안 와. 한혜진 씨 취해서 이렇게 권투하는 못 맞아가지고. 박정은 씨, 현진 씨, 뭐 여자들끼리 어울려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네. 바에 이렇게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술 먹고 아, 좀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남자가 함부로 못 갈 것 같아요. 정은 씨 이렇게 와인잔 만지고 위아래로 쫙 스캔하고 이러면 어벤져스 같은데, 어벤져스. 그렇지.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빠 뭐죠? 그라이트 아닌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남자들은 여자 그냥 웃으면 될 것 같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쁘지 않은데 예쁘다고는 못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척하는 무심, 좀 시건방진 스타일로 그런 거 내 주먹이 막 불고 있지. 너 최하정한테 잘못 보이면 이 바다 끝이야. 오래 버텼지? 다른 데는 안 보고 돈 본다. 근데 신체 부위 중에 남자는 힙 봐요, 힙. 되게 선정적이다. 돈이랑 힙을 보신다는 거죠? 막 이렇게 능숙하게 막 돌아봐, 막 돌아봐. 엉덩이에서 싹. 뭐 중년 여인 하면 끝나고 나서 담배 한 대 막 탁 피고 막 그냥. 담배 울면서 돈 세우가 이러고.